구매 대행으로 월 300은 꿈도 못 꾸고 주문이 한 개도 없는 한숨 나는 상황이라면 이런저런 강의를 기웃거릴 겁니다. 강의를 들으면 주문이 밀려올 것 같지만 10명 중 9명은 망하는 게 현실입니다. 오늘은 구매 대행이 망하는 전형적인 패턴 3가지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구매 대행을 준비하고 있거나 시작은 했는데 잘 안 된다면 내가 해당하는 패턴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첫 번째 패턴이에요. 매출이 안 나오는 시기를 못 버팁니다. 구매 대행 시작하고 처음 몇 달 매출 그래프 보면 처참합니다.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주문이 들어오길 간절하게 바라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. 시간이 갈수록 상품 수는 많아지는데 주문은 그대로예요. 이게 몇 주 반복되다 보면 이거 가지고 대체 돈을 어떻게 번다는 거지?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거예요. 저도 매출이 1, 200만 원 나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. 마켓 수수료에 각종 프로그램비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그냥 거의 없었어요. 그때 접었으면 지금 월 500씩 벌고 있는 저는 없었겠죠. 대부분 여기서 포기를 많이 하시는데 상품이라는 건 점점 쌓이는 거예요. 저도 이 말을 초창기 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에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. 제가 초창기 때 등록했던 상품이 몇 달 동안 단 한 번도 팔리지 않다가 최근에 처음 팔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등록해둔 상품 하나하나가 언젠가 팔릴 수 있는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상품 수가 쌓이는 만큼 복리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그 상품이 가공이 잘 되어 있을수록 돌아오는 복리는 더 커지게 됩니다. 지금 당장 매출이 없다고 망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아직 씨를 뿌리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초기 몇 달은 매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계획한 등록 상품 개수, 상위 노출 키워드, 유입수 매일 체크하면서 기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이 데이터들을 꾸준히 쌓아두면 한두 달 뒤에 진짜 매출이 안 나오는 시기가 왔을 때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바로 진단이 가능해집니다. 만약에 점검을 해봤는데 유입수가 많이 안 나온다. 그러면 상품명, 카테고리 태그 등등 점검을 해주거나 광고를 돌리는 방법도 있고요. 상위 노출 키워드가 없다. 그러면 상품명을 다시 점검을 하면 되겠죠. 이렇게 매일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손봐야 하는지 그 기록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패턴은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비싸게 강의 듣고 배운 걸 자기 것으로 못 만드는 경우예요. 유명하고 비싼 강의 들으면 잘 될 것 같죠? 똑같은 강의 수강생 중에서도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. 왜냐하면 배운 걸 다 똑같이 아바타처럼 흉내만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. 강사가 요즘 이 키워드 핫해요 라고 하면 다 같이 그 키워드로 몰려갈 거고 이 프로그램 쓰세요 하면 수백 명이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올리게 됩니다.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상품을 올리니까 경쟁만 진짜 심해지고 정작 나만의 무기는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. 근데 또 수강 후기 보면 다 고매출 찍고 있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무조건 드실 거예요. 대형 강의를 피해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. 이런 대형 강의의 특징이 수강생들은 그 강사의 하위 호환 정도에서 그치게 됩니다. 그게 물론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. 근데 그 비싼 구매 대행 강의를 100% 활용하는 방법은 알려주는 내용에 근거를 찾는 겁니다. 키워드는 강사가 어떤 근거로 찾았는지, 강사가 쓰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유리한지 좀 더 이런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예전에 닭등 왜 유행했을까요? 운 좋게 노출되는 상품 수가 많아질수록 유리해서예요. 왜 유리할까요? 결국 노출이 최우선이 되어야 클릭이든 전환이든 그 다음 스텝이 생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럼 내가 만약 강의를 들어서 닭등이라는 방법을 배웠어요. 그럼 닭등을 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노출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도전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. 알려주는 걸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강의 내용 자체는 출발점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도전해보는 경험이 무조건 필요해요. 그 경험들이 있어야지만 나만의 경쟁력과 노하우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세 번째는 종종 있는 패턴인데 한 방에 계정이 날아가는 경우입니다. 몇 달 동안 열심히 상품 쌓고 이제 좀 팔리기 시작했는데 계정이 정지되고 스토어가 날아가 버려요. 그동안 쌓은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. 이걸 그냥 자연재해처럼 구매 대행을 한다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소싱 단계부터 안전한 상품들만 소싱을 하셔야 됩니다. 구매 대행으로 뭘 팔면 안 되는지, 어떤 품목이 인증이 필요한지 전환법 꼼꼼하게 공부
공부를 하시고 소싱을 하셔야 돼요. 나는 팔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상품을 다른 스토어에서 잘 팔고 있다고 다시 그거 따라서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 스토어는 무조건 조만간 정지를 당할 거예요. 남이 판다고 이거 팔아도 되는 거였나?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면 절대 안 돼요. 판단 기준이 없으면 계속 남한테 물어보게 되고 카더라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언젠가 한 번은 정지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솔직히 모든 상품군 A to G를 다 확인하고 소싱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잖아요. 전환법뿐만 아니라 지재권이나 특허 상품들은 솔직히 피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. 사실 저도 정지를 겪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직접 소명 요청을 받았던 그 모든 상품 리스트를 모아서 정리한 소싱 금지 리스트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소싱할 때 한 번씩 보면 무조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오늘 이렇게 구매 대행이 망하는 3가지 패턴을 말씀드렸는데 망한다는 게 사실 뭐냐면 내가 그만두기로 결정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. 매출이 안 나와도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망한 게 아닙니다. 내가 손을 놔버리는 순간에 진짜 망하게 되는 거예요. 손 놓지 않고 버티면서 하나씩 쌓아가면 언젠가는 큰 복리로 돌아올 겁니다. 구매 대행 최신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시고 저는 또 유익한 구매 대행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.